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마 스피드 개념 충전 4강입니다. 신경계와 호르몬 파트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중추와 심장 사이에서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 가부터 다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가와 나의 말단에서, C는 내분비샘 기역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신경절이 있고요. 신경절보다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죠. 그래서 가라는 신경은 뭐냐면 교감신경. 그리고 나는 신경절을 기준으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으니까 부교감신경. 그래서 이 두 개는 자율신경계로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중추다에서 기역을 통해서 얘가 나오는데 신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기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뭐냐면 대개의 경우에 여기 부신 속질일 가능성이 크고요. 부신 속질 앞에 사실은 예전에는 이 교감신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교감신경 그럼 이제 두 개로 돼 있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앞에 거만 신경절 이전 뉴런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교감신경 신경절 이전 뉴런이 있고 이후 뉴런이 부신 속질로 변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고요. 그래서 C라는 호르몬이 뭐가 될 거냐면 에피네프린 정도 되면 되겠죠. 에피네프린. 그리고 A는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교감신경하고 비슷한 물질이 나온다고요. 기능도 되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아세틸콜린 이렇게 되겠다. 콜린.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부터 다는 모두 자율신경계를 구성한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A는 아세틸콜린 아니고 B가 아세틸콜린이죠. 3번 A와 B는 서로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4번이요. 가와 나는 모두 운동뉴런으로 되어져 있다. 자율신경계, 체성신경계 또 합쳐서 운동뉴런 부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C는 별도의 분비관을 통해, 자, 분비관을 통해 이거 무슨 뜻이야? 외분비요. 그런데 C는 호르몬이니까 호르몬은 내분비계죠. 그래서 분비관이 따로 없습니다. 틀려요. 6번 가와 나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연수에 존재한다.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어디 있어야 돼요? 척수에 있어야 되니까 모두라는 말이 틀렸네요. 다의 중추는 호르몬 분비 최고 중추 어디냐 이 뜻이잖아요. 간내 시상하부 맞아요. 그 다음 B는 심장박동을 억제한다. 그죠? 심장박동 느려지게 하는 거지. 부교감은 맞고, 부신 속질은 기억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정답은요 1번, 4번, 7번, 8번, 9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신경계에 의한 자극의 수용과 반응 경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이렇게 기호가 많이 나오면요 명칭을 붙여주는 게 좋거든요. 일단 A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체 만져서 여기 신경세포체가 옆에 달려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건 뭐가 되냐면 감각 뉴런이 됩니다. 감각 뉴런. 그리고 여기 이 척수의 속질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근육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D는 운동 뉴런이 맞고요. 됐죠? 그 다음에 E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네요. 저 앞에 짧고 뒤에 기니까 교감신경. 그런데 교감신경도 일단 운동 뉴런이요. 됐죠? 그래서 운동 뉴런 가로쳐줄까? 이렇게. 그리고 B는요. B는 뇌 자체를 구성하는 연합 뉴런이에요. 연합 뉴런. 그리고 요 C도 척수에 들어있는 연합 뉴런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겠다고.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대충 보시면 안 되고요. 자, 기억부터 갈게요. A부터 E는 모두 말초신경계다. 자, 연합 뉴런인 B와 C는 중추신경계니까 안 돼요. B랑 C는 얘네는 중추신경계다.
B는 뇌신경이고 아니요 그냥 뇌요. 뇌하고 뇌신경 다른 거예요. 뇌하고 뇌신경은 다른 거야. 선생님 뇌도 신경으로 돼 있지 않나요? 아 그런 거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뇌는 연합뉴런으로 되어져 있고 중추신경이고요. 그리고 뇌신경은 감각뉴런도 뇌신경, 운동뉴런도 뇌신경, 뇌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얘네는 말초신경계예요. 마찬가지 척수와 척수신경도 척수도 연합뉴런 그리고 중추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척수신경도 감각뉴런, 운동뉴런, 말초신경계 같은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구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A의 흥분은 B에 전달이 되기는 되죠. 되기는 되는데 이거 전달이 돼서 딱 알아차릴 때쯤 여기서 와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알아차릴 때쯤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전달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려요. D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 척수의 속질이 회색질이니까요. 맞습니다. 신경세포체가 모인 곳을 회색질이라고 불러요. 그 맞는 말. 그 다음에 ACD 이렇게요. 이렇게 될 때 반응의 중추는요. 척수죠. 근데 중추는 척수인데 수위운동 조절한다 그러면 수위운동 조절은 대뇌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두 개 같지가 않으니까 E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교감 그러면 방광이 확장되는 거죠. 오줌을 많이 저장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완된다 맞아요. E에서 도약전도 요건 좀 애매한데 잘 모르는 건데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은요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개의 운동 뉴런으로 되어져 있는데 앞에 게 마리집 뉴런이고요. 뒤에 게 밑마리집 뉴런이에요. 그래서 지금 E는 지금 얘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마리집 뉴런이 아니다. 방광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추는 이거 방광이면 배니오 작용이잖아요. 그럼 이제 척수가 돼야 되겠네요. 배니오 중추. 정답은 리을과 비읍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신경계에 의한 자극의 수용과 반응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명칭 좀 붙여볼까요? A는 감각뉴런, 그 다음에 B는 요건 연합뉴런이겠지, 그지? 그리고 C가 운동뉴런. 운동뉴런 중에서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체성 운동뉴런. 척수의 속질은 뭐 회색질로 되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그래서 교감신경은 이제 자율신경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B하고 D가 B는 이제 척수니까 척수를 구성하는 요거요. 척수를 구성하는 연합뉴런. 그리고 D는 뇌를 구성하는 연합뉴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D와 B는 각각 뇌신경, 척수신경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뇌랑 그냥 척수랑 이렇게 돼야 돼요. 신경이란 말 붙으면 틀려요. 그 다음 추우면 골격근으로 이동하는 C의 흥분 전달 빈도가, 자 추우면 골격근에 떨림이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빈도가 증가해야 떨림이 많아져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열을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D가 C와 E에서 분비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같네요. 맞아요. 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여기만 빼고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아세틸콜린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ACE는 말초신경이다. ACE는 감각과 운동이니까 말초신경이요. 그 다음 D의 흥분은 B를 통해, 자 D의 흥분은 보세요. D의 흥분은 그런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D의 흥분은 이렇게 가서 B로 안 가죠. 그냥 C로 가네요. 그럼 B를 통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 따라가세요. E의 흥분이 전달될 때 방광은요, 교감이가 방광이 확장된다. 그 다음 E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드레날린, 자 얘는 E는 이전 뉴런이니까 아세틸콜린이요.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그럼 요 뒤에서 나오나요? 아니요. 요 뒤에는 아드레날린 이러면 안 돼요. 노르에피네프린 나와야죠. 그냥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거, 그냥 아드레날린하고 그냥 노르아드레날린이 다르고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달라요. 근데 노르아드레날린 그러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같거든요. 노르 붙은 애들이 같고 노르 안 붙은 애들이 같은 건데, 그냥 아드레날린 그럼 이건 호르몬이에요. 에피네프린 호르몬.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라는 표현이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표현이 바뀌어 있으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는 말이집이 존재한다. 이 앞에 건 말이집 존재한다. 정답은 디귿, 리을, 비읍, 이응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은 사람 대뇌의 좌반구 운동령, 그 다음에 우반구에서는 감각령 의 단면과 여기에 연결된 사람의 신체 부분을 대뇌 겉질 표면에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입술, 손가락, 무릎에 연결된 대뇌 겉질 부위다 그랬어요. 자, 여기 운동령하고요, 감각령하고 이 부분, 이런 말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여기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대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대충 그립시다. 대뇌가 있어요. 대뇌가 있으면 대뇌는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보시면 감각뉴런이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감각을 전달해 갖고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구심성 뉴런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운동 뉴런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감각 뉴런의 정보를 종합하는 부위가, 종합하고 분석하는 부위가 있을 거라고요. 즉 연합 뉴런 중에 감각 뉴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여기를 감각령이라고 부르고요. 연합 뉴런이에요. 그리고 운동 뉴런한테 명령을 내리는 연합 뉴런을 운동령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운동령도 연합 뉴런이에요. 그리고 감각 뉴런의 정보를 가지고 운동령에다가, 감각령에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운동령에 정확한 명령을 내려주기 위해서 판단하는 부분, 여기를 연합령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모두 연합 뉴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라고요.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기억부터 볼게요. 좌반구에는 운동령, 우반구에는 감각령밖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왼쪽은 뭐 움직이기만 하고 오른쪽은 뭐 감각만 느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운동령과 감각령은 대뇌를 위치에 따라 구분했다기보다는, 위치에 따라서는 전두엽, 후두엽 이런 거죠. 얘는 기능에 따라 구분했다, 내지는 뭐 역할에 따라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디귿, 대뇌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 요건 좀 외워두시고,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 척수의 회색질은 속질이고요. 글씨가 날아가네. 대뇌의 회색질은 얘는 겉질이에요. 반대로 되어 있다. 요것만 좀 구분해 두시고. 그러니까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 맞아요. A가 손상되면, 자, A는 운동령이죠. 입술에 있는 운동령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잘 안 움직인다가 맞을 거예요. 그죠? 대뇌는 뇌신경인, 틀려요. 뇌신경은 말초신경, 그리고 대뇌는 중추신경. 자, B의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B에다 줬대요. 그러면 운동령이니까 손가락이 까딱까딱 하겠죠. 그죠? 맞아요. 일종의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전기 자극을 아주 미세절로 흘려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TV나 이런 매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C의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무릎 반사에 의해 다리가 올라간다. 자, 감각령이에요. 일단 여기다 자극을 주면 무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릎이 간지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일단 아니고, 두 번째 무릎 반사, 그러면 이건 중추가 척수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대뇌잖아요. 그럼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심호흡이 뭐죠? 깊은 호흡이요. 그럼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 거잖아요. 이건 대뇌예요. 무의식적인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가 연수가 되는 거죠. 심호흡은 대뇌가 맞습니다. 정답은요, 디귿과 비읍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사람의 자율신경, 기억, 니은을 그리고 나는 심장근과 횡격막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보니까 니은이 있는 요 신경은 부교감 신경이고요. 기억이 있는 신경은 교감 신경이네요. 그리고 심장근이 나왔고 횡격막 나왔어요. 횡격막. 이제 숨 쉴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 이제 숨이 들이쉬어지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기억이요. 디귿과 리을은 모두 가로무늬근이자 불수의근이다. 횡격막이요. 내가 의식적으로 움직여서 이게 그 가로무늬근을 알려져 있거든요. 골격근으로. 근데 이제 횡격막은 수의근이잖아요. 내 의식적으로 움직이니까 이건 수의근입니다. 수의근. 그래서 이게 틀려요. 심장근은 불수의근 맞아요. 의지대로 못 움직이니까. 기억과 니은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 물질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전 뉴런이요. 그러니까 이후 뉴런은 다르다. 기억이 흥분하면 디귿 수축 주기가 기억이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거니까 심장근 수축 주기가 짧아져야죠. 그죠? 수축 주기가 이렇게 두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교감이 작용을 하면 그러면 두근 이렇게 될 거니까 수축 주기가 요 시간이 주기죠. 주기가 짧아진다가 맞죠. 그 다음 기억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존재하냐고 했는데 얘가 지금 연수에 존재한다. 기억이잖아요. 지금 기억은 지금 교감신경이니까 지금 니은은 뒤에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기를 조절하느냐에 따라 그 중추가 달라지는데 교감 같은 경우는 모두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척수에 연결되어 있다. 니은이 흥분하면 리을의 수축 주기가 니은이 흥분하면 그러면 호흡이 느려지는 거잖아요. 느려지니까 얘가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할 테니까 수축 주기가 길어진다가 맞겠다. 디귿에는 기억과 니은이 모두 분포한다. 그죠? 심장을 조절하는 부교감, 교감 둘 다 있어야 되겠고요. 심호흡을 할 때 중추는 어디라고요? 대뇌요. 깊은 숨을 쉴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쉬는 거니까 이거는 대뇌가 관여하고 기억, 니은은 관여하지 않는다. 정답은 비음만 맞습니다. 6번입니다. 그림은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이자에서 혈당량에 따른 두 호르몬 A와 B의 분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 그랬어요. 정상 혈당량이 100 정도거든요. 정상 혈당량이 100인데 정상보다 혈당량이 높아질 때 항상 X축부터 해서 혈당량이 높아질 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은 다시 원래대로 낮추려고 나오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인슐린. 반대로 혈당량이 정상보다 낮아졌을 때 다시 높이려고 많이 나오는 애가 글루카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알고 있겠죠. 기억이요. A와 B의 표적기관은 모두 간 맞습니다. A와 B는 음성 피드백을 통해 조절된다. 각각의 음성 피드백을 조절하는 거 맞아요. 기량작용은 이거 매번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데 기량작용은 분비를 조절한다라고 그러면 틀려요. 분비가 조절되는 건 항상 조절되는 건 음성 피드백으로 내지는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B는 A와만 기량작용을 한다. 인슐린은 글루카곤과만 기량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기량작용의 예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지금 여기서 나온 거죠. 글루카곤. 그런데 글루카곤하고 표적기관도 같고 하는 일도 같은 애가 누구였냐면 에피네프린이어서 그래서 지금 요렇게 기량작용이니까 이게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이요. 교감과 부교감의 기량작용. 우리가 요 세 가지만 배우거든요. 부감은 뭐니? 부교감.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안 배우긴 하지만 칼시토닌, 갑상샘에서 나오는 칼시토닌과 부갑상샘의 파라토르몬 요 정도만 생명과학 원 과정에서 기량작용이라고 알아두니까 이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량작용 어쩌고 하면 무조건 틀린다. 되겠죠? 자, A는 글루카곤이다 맞고요. A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이거 A, 글루카곤이 아니고요. 이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하는 일이에요. 당코코 기능이 별로 우리가 잘 중요하게 안 다루죠. 근데 당코코가 하는 일이에요. 비읍, B의 분비가 촉진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 간에 저장되는 글리코젠 양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포도당을 어디 가서?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건 줄고 이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아지면 글리코젠 양이 늘어나는 거죠. B의 분비의 부교감신경 맞아요. 반대로 A 분비는 교감신경. 위과정 조절 중추는 혈당량 조절하기니까 항상성 중추거든요. 항상성 중추. 그럼 어디요? 간뇌, 시상, 하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답은요. 기억, 니은, 리을, 시옷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는 과정을, 표는 환자 가부터 다해서 호르몬 기억부터 디귿의 혈중 농도를 정상인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는 각각 시상, 하부, 부신거질, 뇌하수체 전엽 중 한 부위에서의 호르몬 분비가 어떤 한 부위에서의 호르몬 분비가 정상인보다 많으며, 여기가 중요한 거네요. 정상인보다 많아야 돼요. 그리고 CRH, 그 다음 ACTH, 당질 코르티코이드 중 하나다. 우리가 음성 피드백 할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성 피드백에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나오냐면 티록신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간뇌 시상 하부에서 누구한테 명령을 보내고 뇌하수체 전엽한테 명령을 보내고, 그럼 뇌하수체 전엽이 이제 갑상샘 여러 군데 가잖아요. 갑상샘한테 보내서,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간뇌 시상 하부에서는 TRH가 나오고 TSH가 나오고, 여기서 티록신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티록신.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요거랑 비슷한 걸로 CRH, 비슷한 걸로 ACTH, 또 비슷한 걸로 당코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인데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려고 그랬냐면, 이거 많은 경우인지 부족한 경우인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표를 하나 그려라 그랬고, 이건 지금 과다, 즉 많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로축에다 호르몬을 쓰니까 얘네 셋을 쓸 거예요. CRH, ACTH 순서대로. 그 다음에 당코코 썼고요. 세로로도 요거를 순서대로 간뇌 시상하부, 간뇌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갑상샘. 갑상샘 아니죠. 부신거질이죠. 큰일 날 뻔했다. 부신거질. 다행이네요. 자, 그럼 봐봐요. 간뇌 시상하부가 고장난 사람은 얘가 많은 게 원인이고, 이해되나? 뇌하수체 전엽이 고장난 사람은 얘 ACTH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원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신 겉질이 고장난 사람은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가 너무 많은 게 원인이어서, 그래서 원인을 먼저 표시를 해놓고, CRH가 많으면 그 다음 이렇게 가야죠. 순서대로. 그럼 얘도 많아지고 많아질 거고, ACTH가 많아지면 그 다음 호르몬인 당코코도 많아질 거고, 거꾸로 돌아가서 줄 거고, 당코코가 많으면 나머지는 줄 거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렇게가 높음 나오고, 삼각형에서 높음 나오고, 그래서 요거 높음 세 개를 구분하고, 나머지 네 개 중에서 보면 요 한 줄씩 한 줄 빼고 나면 얘만 다르니까 이거만 ACTH와 뇌하수체 전엽에다 배열을 해주면 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높음이 요렇게 있죠. 또 높음이 요렇게 있죠. 그러면
과다할 때 결과적으로 제일 많은 결과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니까 얘가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다음 누가 고장나면 다 높아진다고? 간내 시상하부 이렇게 돼요. 시상하부. 자, 나머지 4개만 봅니다. 나머지 4개를 이렇게 봤더니 4개를 봤더니 혼자 높음이죠. 얘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중간에 있는 거. 그래서 얘가 ACTH가 되고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 된다고요. 그리고 남은 거 이제 써주시면 돼요. 뭐 하나 남았나? CRH 남았고 여기에 부신 겉질 하나 남았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 더 감소한 걸 그려서 낮음 그 다음에 요 3개는 높음 해서 순서 골라주면 돼요. 문제 풀 때 요거 꼭 그려놓고 문제 푸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아니고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글리코젠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건 글루카곤이죠. 그리고 에피네프린 이렇게 됩니다. 니은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네, 맞아요. 디귿. 가환자는 뇌하수 전엽 고장난 사람, 뇌하수 전엽에서 분비량 정상보다 많으며 많다. 맞아요. 기억은 ACTH 맞고요. 나는 부신 겉질에서의 호르몬 분비가 자 나요. 나죠. 부신 겉질에서 호르몬 분비가 정상보다. 그러면 나는 간내시상 고장난 사람 쭉 가서 방코코가 많이 나오니까 부신 겉질 호르몬 분비가 정상인보다 많아집니다. 그 다음 정상인에게 다량의 CRH 투여하면 어떻게 되냐요? 그럼 이게 투여하면요. 그럼 많아지고 많아질 거니까 간내 시상하부가 고장난 것처럼 누구처럼 나와 같은 농도 변화를 나타낼 겁니다. 정답은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